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비트코인 광풍이 다시 부는 겁니까? 아니면 잠깐 이러는 겁니까? 일단은 광풍이라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현재 좀 수급 주체들을 보면 큰 손이라고 하죠. 뭐 기관 투자자라든가 대학의 투자 자금까지 이제 들어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폭등, 폭락 이런 모습보다는 일정한 어느 정도의 이제 투자 자산으로서의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최근에 한 달 사이에 좀 급등세가 나왔었어요. 최근 한 달 사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한 달 전에는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가격 추이를 한 달 정도 한 20~30%가 좀 넘게 예. 올랐거든요. 한달 사이에? 가격 추이를 좀 보면 이 원화와 그러니까 국내 시세와 국제 시세가 좀 다른데 국내 시세로 저 화면에 나온 걸 보면은 한때 한 2,300만 원, 2,400만 원까지 갔던 게 2018년 겨울이었었죠. 2017년 겨울. 그다음에 대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한 380만 원까지. 네. 그러니까 2,500만 원이 300만 원대까지 떨어졌으니 정말로 대폭락이었죠. 그러더니 조금 이제 이 모습을 숨고르기를 하다가 5월경부터 다시 이제 1,000만 원대를 돌파를 하면서 그 다음에 1,600만 원대까지 그냥 솟구치는 그런 모습이 돼서 최근에 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트박입니다. 어제 하루 쉬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영상 앞전에 이렇게 지나간 뉴스들 한번 보면서 돌이켜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이 돌이켜봐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 2017년도, 18년도 지나가면서 이제 19년도에 이제 고점이 나올 때 페이스북에 호재가 있었거든요. 예, 그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또 얻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때 교훈을 못 얻었다면 작년 2022년도에 대한 교훈은 우리가 또 얻어야 될 것이다. 자, 코인에 투자한 사람이라면 2022년도 이 거대한 재난 우리는 다 봤죠. 뭐 전문가들의 혹평이 나왔을 때가 2021년 이제 12월이었죠. 그죠? 그때 가장 호평을 받은 코인은 바로 루나 코인이 되겠습니다. 그죠? 5월에 망했죠. 예, 장렬하게 아주 끝나버렸죠. 5월에 뭐 루나만 망한 게 아니죠. 비트코인도 망한 거죠. 그리고 위믹스도 상장 폐지 당하고, 루나는 뭐 영원으로 수렴했고, 비트코인 투자가 요즘에 이야기가 나온 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안전자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거 이제 비트코인 안전자산으로 이제 인식이 돼가고 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돼가고 있었고, 이때도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돼가고 있었다고 뉴스는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렇게 못 놈의 안전자산이 마이너스 80%, 90%까지 빠져요. 그죠? 못 놈의 안전자산이 마이너스 8, 90%까지 또 빠집니까? 이 변동성이. 그죠?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자산? 이제 또 이 가격대에 있으니까 안전자산이다. 그럼 이게 또 올라가고 나서 이렇게 하락하면 이때도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이렇게 대폭락하면 또 위기설이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변하지 않는 시장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요즘에 이 차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제가 가진 생각을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 투자자가 있고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이 딱 두 부류잖아요. 이 시장은요. 일반적인 사람, 돈을 번 사람이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 일반적인 사람은 이런 인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제가 요즘 부동산 비교를 많이 하는데 어느 동네를 갔는데, 야, 여기는 롯데월드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쇼핑센터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지하철역도 있고, 다 있어. 있을 게 다 있네. 와, 집값을 보니까 되게 높다. 야, 앞으로도 계속 오르겠네. 여기 사야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 야, 여기 출퇴근도 가깝고, 학교도 많고, 뭐 초품화에다가 굉장히 좋은 동네야. 자, 그냥 여기서 살자. 이런 사람이 있고, 돈을 버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그러면 과연 이거 앞으로 좋아지겠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은 허허벌판이지만 앞으로 좋아지겠다. 그럼 자료 좀 찾아볼까? 비트코인 공부 좀 해볼까?
어느 시기에 상승을 했고 누가 눈독 들이고 있고 요번에는 자금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 같고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시총이 얼마고 이제 하락의 기간도 오래됐고 내년이 있고 25년도 있고 언젠가는 유동성 공급의 날이 올 것이고 고금리가 지속되지만 결국에는 이 고금리 상황도 완벽하게 벗어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전에 뭐 제로금리는 볼 수 없겠지만 기준금리가 1%라도 2%라도 내려간다면 그 당시에 충격은 있을지언정 다시 시장은 돌고 돌아서 큰 상승이 나왔다는 그 역사를 보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들의 이 관점이고 이 투자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들? 일반 사람과 그냥 일반 뭐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죠. 즉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은 지금 현재 시장은 좀 말라 죽어가고 있는 현상이고 관심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자체가 딱 이제 반감기를 앞두기 전에 이제 폭풍 전야 그리고 조금 큰 하락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딱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오묘하죠. 이렇게 폭락을 해서 심리적인 게 많이 묻어 있는데 이렇게 폭락을 해서 지금 횡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방향성을 솔직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보통 하락 뒤에 횡보는 하락이 국룰이라는 게 또 차트상 맞아 들어갔고 그 투자 심리가 하락이 나온 뒤에 급하게 올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한 파동 더 내려온다거나 그럼 여기서 또 머무르면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머릿속에서 비트코인이 이제 지워지는 날이 올 것이고 상승장을 생각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좀 보내는 그런 시기에 놓여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요. 언제 상승할지 모르고 언제 하락해서 또 이 구간에서 얼마나 비빌지는 솔직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기다릴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기다릴 수는 있습니다. 상승장까지. 아마 이렇게 한번 하락이 나오고 나서 이쪽에서 머물다가 한번 하락이 나오면은 제가 봤을 때 투자 시장에서 돈을 빼는 순간이 있어요. 이제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건데 이제 삶이 팍팍해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모두 다 돈이 많고 모두 다 막 지갑에 주머니 사정이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이제 도저히 못 버티는 구간에 왔을 때 이제 돈을 빼서 본인의 삶을 사셔야 되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당장 이제 손절을 치고 떠나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한 이쯤에 들어오신 분들이고 왜냐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기 위해서 손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서 들어왔는데 내려간다는 거지. 뭐 블랙록 이야기가 나와서 주변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사잖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라도 한 뭐 1억을 넣어서 한 5% 10%라도 나는 벌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을 때 이렇게 빠질 때 이제 자금을 다 빼는 거예요. 그러면 고점에서 저점 빠지는 퍼센테이지가 20-30% 빠졌잖아요. 그러면 1억을 넣었다면 2천만 원을 손절하는 겁니다. 피 같은 돈. 진짜 미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미치게 하는 기간이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미치는 거지. 순식간에 100만 원이었으면 20만 원 날아가는 거고 1000만 원이면 200만 원, 300만 원 손절 치고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구간에 돌입을 하고 있다. 근데 저는 좀 희망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부터 요 하락장 겪으신 분들은 아마 손절 안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 구간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제가 이때가 루나죠. 5월에. 그 다음에 셀시우스 파산이죠. 이때가. 그리고 시장은 어느덧 안정세를 보여주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이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 마음의 안정감이 왔죠. 왜냐면 큰 하락이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역시도 이게 많이 하락했잖아요. 좀 쭉 뺐다가 반등 뒤에 한 번 더 뺐다가 그대로 폭포수 찍고 여기 6월부터 이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제가 알기로는 이때보다 약 4개월 정도 이 가격을 만들어줬다는 거죠.
안정적인 지지도 나왔고 25K까지 찔러줬다가 다시 한번 재차 18.45K 라인을 또 지지해주면서 또 여기서도 이제 많이 물량이 들어가면서 또 시장에는 악재보다는 그래도 좋은 뉴스들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FTX로 이 지지대를 한 방에 뚫어냈을 때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극악의 공포였다. 지금 이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 기간을 정말 여러분들이 보낸 투자자라면 저는 지금 이 기간은 조금 지겹지만은 좀 쉽게 시장을 기다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요쯤에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고요. 저는 일단 그렇게 봐요. 22년의 폭락장을 견디신 분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고 돈 벌 자격이 있는 거고 떠나지만 않았다면 그러면 이 구간을 버틴 사람들이 2024, 5년의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나마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도 이거는 기회입니다. 이쯤에서라도 이거 지금 말라 죽어가는 시장에 지금 기웃거리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돈 넣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대단하신 거거든요.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내가 보는 관점이 생겼고 그리고 투자 시장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신 분들이 이 가격에 분할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단기 고점에서 항상 사는 버릇이 있어요. 단기 고점. 늘고 또 고점을 찍는 구간에서 또 사시는 분들이 있고, 눌렸다가 또 올라가는 이 구간에서 사시는 분들이 있고, 이게 눌렸다가 또 전고점을 돌파해서 쭉쭉 올라갔을 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습관을 버리게 된다면, 올라갈 때 따라붙는 습관만 버리게 된다면, 그래도 투자 시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저는 솔직히 몰라요. 투자 시장의 분위기. 뭐 유튜브 이 코인 유튜버들 보면은 이제 좀 많이 조회수가 떨어지고 있고 실시간 방송에도 사람들이 좀 많이 안 들어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바로 지표입니다. 근데 거기서 한 번 더 밑으로 이 투자 심리가 내려앉게 된다면은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아싸! 이제 내가 돈을 벌 차례야 하고 속으로 이렇게 외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여러분들한테 저는 어떤 희망과 용기를 드린다는 것보다 이 짧은 기간 안에 이 희노애락이 있었죠. 이 희노애락을 잊어서는 안 되고 지난 역사를 계속 봐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그래야만 우리가 투자 시장에서 버틸 수 있고 앞으로 상승장이 왔을 때도 올바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 분위기는 안 좋고 개인이 투자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제 유튜브 댓글도 힘들어하시는 분들 꽤나 많고 비트코인 욕하시는 분들도 많고 투자 시장에 대해서 회의감 얼마 전에는 다 손절치고 떠납니다. 니네끼리 잘 해먹고 잘 사세요. 점점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 좋은 시그널들이 니네끼리 잘 먹고 잘해라. 아직도 코인 하냐? 이 문장이 최고의 호재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블랙록 말고도 ETF가 많죠. 이 승인 여부 연장할 것이냐, 뭐 이런 기간, 연장 승인 여부 기간이 있는데 심사가 있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호재입니다. 이미 보여진 호재인데요. 저는 다시 우리 눈앞에 없는 그리고 다시 생기는 호재가 진정한 호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없던 게 생기는 거, 없었던 것이 다시 생기는 것이 저는 호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없었던 호재를 누릴 수 있고 만끽하려면 시장에 남아 있어야 되겠죠. 갑작스럽게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어떤 게 나올지도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기다리지 말고 시장에 있다 보면 알아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알아서 조금씩 계속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들고 있으면 남들이 뉴스를 내보내주고 남들이 호재를 만들어주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코인은 상승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남들이 알아서 올려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하락할 때. 그리고 사서 우리가 막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굳이. 비싸게 사줄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이다.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니까 급한 마음 갖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갑시다 라고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비슷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우리 욕심이라는 이야기를 좀 해보면 루나 코인이 진짜 욕심이었어요. 제 방송을 보고 있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뜨끔할 수도 있는데, 어린이날이라서 저는 기억을 해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죠. 2022년도. 제가 그때 어린이대 공원 갔습니다. 친구들, 가장 친한 친구 2명이랑 이렇게 아들, 거기 이제 딸들이니까. 근데 이제 잔디밭에서 앉아 있는데 루나 대박이라던데 딱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왜? 이제 알면서 다 들으는 거지. 거기에 루나 뭐 앵커 프로토콜인가 하면은 이자가 20 몇 프로야. 루나 짱이던데. 야, 진짜 역시 짱이다, 루나. 김치코인이 완전 메이저 초특급 코인 돼 버렸네. 거기가 대박이야.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친구한테 딱 이렇게 얘기했죠. 야, 그거 네가 지금 얘기했다는 거는 지금이 망할 타이밍이자 고점일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제 일화입니다. 잘난 척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저는 동네로 돌아와서 회에다가 소주 한 잔을 먹고 며칠이 지났는데 일이 터져버린 건데 정말 뜨끔하더라고요. 이 욕심이라는 게 사람이 상승장 또는 하락장에서도 루나는 미친 듯이 올렸죠. 근데 상승장에서는 루나 같은 코인이 그냥 매일매일 터지잖아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잘 준비해 봅시다, 여러분들. 시장은 계속 반복이 되니까요, 역사는. 제가 지금 조금 나긋나긋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목소리를 좀 깔면서. 예, 목이 많이 아파요, 사실은. 어제 방송을 쉰 것도 제가 실시간 방송, 컨텐츠 방송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이 조금 아파서 사실 방송을 쉰 건데, 그래도 오늘까지 쉬면은 이거는 아니잖아요. 의리를 저버린 행동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톤을 낮춰서 하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아시겠죠? 자, 비트코인 2배 급등 글로벌 기업의 투자 날개 다나 2019년 5월달. 이때 이 뉴스도 저는 기억이 나요. 비트코인 800만 원 넘었다는 겁니다. 300까지 떨어졌다가 800 넘을 때가 이제 미친 듯이 사람들이 또 흥분할 때입니다. 근데 이때 뉴스가 이제 페이스북 호재로 한 달 정도 더 끌어올렸어요. 거기서 2배 더 올렸습니다. 예. 자, 이게 바로 단기 상승장에서도 나올 수 있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이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상승을 안 해줄 거면 그냥 오랫동안 횡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 자, 화이팅 하시고 구독, 좋아요는 의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